예, 최근에 제가 그 레이 달리오라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죠. 헤지펀드 하시는 분인데 책을 읽었는데 12살 때 투자를 시작해서 언제까지 투자할 거냐? 죽을 때까지 투자한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슈도 중요하지만 좀 긴 호흡으로 시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요. 오늘 기획 특집으로 가치주의 시대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이프 자산운용 이채원 의장님 그리고 강대권 대표님 두 분 스튜디오에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채원 의장님은 늘 대표님으로 불러서 이사회 의장님으로 부르는 게 저도 좀 생소하고 대표님도 아직은 좀 생소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국내 가치 투자의 1세대시죠. 제가 방송에서 영어를 가능하면 안 쓰는데 레전드이시죠. 네, 새롭게 또 이제 회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뭐 근황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예, 사실은 뭐 이렇게 회사를 출범하게 될 줄은 작년까지만 해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어요. 네. 예, 저희 가족들도 사실은 좀 제가 스트레스 받고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좀 편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하지만 이제 작년에 이제 가치주의 성과가 워낙 좀 부진했고, 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제가 수장을 맡고 있어서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젊은 후배들한테도 또 좋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사임을 결심하게 됐고요. 그러던 차에 제가 사실은 좀 절친한 대학 후배가 있었어요. 남두 대표라고. 네. 이게 다름자산운용의 설립자입니다. 근데 이 남두 대표가 이제 저랑 같이 오래전부터 일을 해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뒀으니 이제 좀 같이 좀 일을 해보자고 좀 좋은 제안을 해와서 네. 제가 좀 그를 받아들인 면이 있고, 예. 또 작년 말에 제가 사임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강대건 대표가 찾아왔었어요. 저희 회사로. 강대건 대표는 밸류의 이제 공채 1기생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제 애제자입니다. 네. 그래서 대권 대표랑 이제 제가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뭔가 좀 전통적인 가치 투자 펀드 말고 좀 한 단계 진화한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가치 투자 펀드를 좀 선보이고 싶다라는 좀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명이 다 이제 3자가 의기투합이 돼서 다름자산운용의 남대우 대표, 그 이하 임직원, 강대권 대표가 이끄는 그 팀원 전원이 다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 새롭게 한번 회사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네. 하게 됐습니다. 세 분이 도원 결의를 하신 거군요. 쉬시는 기간이 오래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쉬실 예. 그 스케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인생에 투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신다 그랬지만 투자를 워낙 뭐 진지하게 좋아하시죠. 네. 강대권 대표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회사 새롭게 시작하시는 회사 이름이 라이프 자산운용입니다. 언뜻 보면 보험회사인가? 라이프라는 쪽이 그런 용어가 많잖아요. 그런데 네. 영문 이름으로 Long Time Investment for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한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이런 개념이에요. 네. 투자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운용하는 회사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사회에서 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주시장 거래대금도 커졌고 요새는 뭐 가상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이런 투자 수요를 감당해야 될 그 자산운용업은 좀 위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익히 아시는 것처럼 사모펀드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품 공급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투자 수요는 되게 많은데 투자 상품 공급은 되게 적어서 불일치가 되게 큰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상황에서 좀 신뢰성 있는 상품을 제시를 해서 이제 좀 이런 그 수요 공급의 불일치를 좀 해결해 보고자, 그리고 너무 집적 투자로만 많이 몰려 계시니까 좀 대안으로서의 투자 상품을 드리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가 되겠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그 고객분들한테 수익을 꾸준하게 드리는 게 당연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를 하는 거는 그 당연한 수익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좀 사회적 가치를 반영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그 좀 사회적으로 더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 뭐 저희가 리딩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제안하고 또 그런 것들을 좀 더 그 유도해서 그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이 더 사회적으로 좋은 기업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가 수익을 발생을 하고 또 고객분들이 또 꾸준하게 그런 성과를 신뢰로 보답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모두가 행복한 투자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모두를 위한 가치 투자해서 그 롱텀 인베스트먼트 for everyone이라고 해서 조금 외람되지만 네. 라이프 자산 운용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시간이 있으면 여쭙겠고 시간 없으면 못 살 텐데요. ES라든지 행동주의 펀드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장기의 가치 투자를 표방하시면서 이런 사회적 변화를 도입해서 운용을 하시는 컨셉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기존의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게 이제 네. 싼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건데, 네. 뭐 싼 주식을 사는 건 좋은데 이제 기다리는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좀 가치 투자가 과연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그 저희가 그냥 투자를 한 이후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죠.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네. 이제 회사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또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저희가 좀 해서 그 저희가 기다리는 시간을 좀 짧게 줄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런 이제 행동주의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기업 이익을 쫓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되면 이제 주가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채훈 의장님이 그동안 뭐 투자하신 기업 가운데 그런 기업에서 그런 행동주의 입김을 넣으셨다면 변화되는 기업이 엄청 많았을 거였거든요. 근데 뭘 사셨다 펀드에서 그것만 알고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샀었는데요. 그 가치주의 시대가 왔다 갔다 또 하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가격과 가치는 1마일의 고무줄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도 1마일이 얼마인가 했더니 1.2m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가격과 가치가 예. 만날 때도 있지만 안 만날 때도 있는데요. 예. 가치주 얘기하는데 사실 개념 정의도 좀 어렵습니다. 지금 가치주라고 하면 뭘 봐야 되고 지금 가치주를 봐야 될 시기인가요? 예, 어렵습니다. 네네. 사실은. 그러면 다른 주식은 무가치주냐 이런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고 워렌 버핏이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투자는 가치 투자다. 누구나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거지 가치가 없는 주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가 사실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예.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이겠죠. 대부분의 자산이 세 가지로 어떤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사실 기업의 가치는 잘 안 바뀌는데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네. 투자자의 인식이 바뀌면서 이제 이렇게 때로는 뭐 성장 가치를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산 가치를 추구해서 뭐 딱 많은 기업이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수익 가치를 추구해서 저퍼주가 강세를 보이는 국민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사이클을 타는 거거든요. 가치주도.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뭐 가치주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는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시장의 오해는 마치 가치주가 그냥 뭐 굴뚝주다, 뭐 성장이 없는 주식이 가치주다 이런 건 좀 잘못된 오해고요. 사실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시장에 알려지지 않고 잠재력이 높은 뭐 기술주나 바이오 기업도 충분한 가치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본인이 이해하기 쉬운 쪽에 접근을 하셔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사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저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더 공부를 하긴 했는데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완벽히 이해하신 분은 이제 투자해도 되겠죠. 근데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제 명확히 이해만 하시면 충분히 어떤 투자가 됐든 간에 충분한 성과를 이제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세 분의 출범을 굉장히 조심스럽고 기대와 함께 지켜보고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어쨌든 시장에 대한 최근의 변동성이나 이슈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강 대표님께 여쭤보면요. 지난해 뭐 엄청난 코로나19의 회복 과정, 올해까지도 주가가 급등을 했고 이제는 사들인 자산을 조금씩 줄이는 과정,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데 대한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 시장은 그 문제가 가장 뭐 인플레이션 중요할 텐데요. 어떤 시각이세요? 네,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 뭐 6월 FOMC 같은 결과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테이퍼링이나 이런 FOMC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간에 저는 이미 약간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크게 논란은 인플레이션은 지속이 되는 것이냐, 혹은 인플레이션은 지속이 안 되고 좀 물가는 낮지만 성장은 지속되는 골디락스로 가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사실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이 통화 정책은 정상화의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 이슈가 언제 나오냐 무관하게 이미 4월부터 미국에서는 연준에서 유동성 회수를 좀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1년 동안 뭐 우리나라 주가 지수도 사상 최고치에 올라 있고 전 세계 자산이 모든 자산이 올랐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자산이 많이 올라간 데에는 이제 돈이 많이 풀려서 유동성이 풍부해서 자산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이 되게 컸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인플레이션의 여부, 테이퍼링 여부 이런 관계없이 조금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일단은 그 이제
통화 정책의 정상화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네. 돈을 계속 풀다가 이제는 안 풀거나 걷어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방향이 확정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과거 저희가 1년 동안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돈의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자산 가격이 계속 이렇게 줄기차게 오르는 국면은 좀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라 하시면 어쨌든 경기 회복이나 기업 실적 이런 쪽으로 이제 선순환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그 가운데 이제 덜커덩거림의 가능성들이 있어서들 좀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그 단기적인 변동성은 피할 수 네.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또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하반기에 기업 실적들이 이제 개선이 많이 되고 네. 또 저희가 이제 집단 면역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주식 시장이 좀 추세적으로 하락을 전환한다든지 뭐 너무 큰 하락을 경험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좀 이렇게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국면이 변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는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변동성은 좀 견뎌야 되고 이런 것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는 좀 투자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채훈 의장님께도 뭐 이건 중요한 이제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올해 하반기 시장은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데요. 어떤 변수들을 좀 중요하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변수라기보다는 네. 일단 뭐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요. 네.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쪽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고요. 아까 제가 이제 가치주, 뭐 성장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과거 4년간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한 90% 언더퍼폼했거든요. 미국은. 근데 올 들어서 미국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올 들어서 5월까지 보면 미국의 가치주는 미국의 성장주보다 한 약 20% 아웃퍼폼 했는데요. 성과가 좋았다는 예, 거죠? 예. 이거는 뭐 엄청난 반전이죠. 거의 뭐 한 6년 만에 이제 벌어진 일인 네. 것 같은데 이게 국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어쨌든 좀 그로스에서 이제 밸류로 사이클이 넘어가는 움직임은 좀 처음 나온 거고요. 작년 하반기를 돌이켜봐도 일단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나서면 좀 언택트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주의 상승 속도를 앞당긴 면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앞으로 화상회의 활발해지고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고 온라인으로 건강검진하고 이런 시대가 올 건데 당연히 오고 있고 이게 수년에 걸쳐서 진행될 거를 속도를 앞당긴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그래서 그런 성장주가 좀 이제 피크아웃하는 측면이 있고 가치와 성장의 괴리가 너무 벌어진 측면도 있고 그리고 기간도 좀 길었고요. 예, 성장주가 득세한 게 6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올 상반기를 정리를 해보면 압도적인 경기 민감 가치주의 승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소재, 뭐 이런 쪽, 뭐 산업재 네. 또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슈는 일단 지금은 뭐 소재, 산업재 이렇게 넘어오고 있잖아요. 가치주 중에서도. 근데 하반기로 가면 제가 보면 소비재라든지 뭐 의류가 됐든 뭐 음식료나 이런 뭐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하반기에 가장 큰 변수는 저는 이제 연말쯤 되면은 우리가 처음 겪는 최근 2년간 저희가 새로운 세상을 경험을 했잖아요. 네. 이 코로나라는. 그러면 코로나가 없는 세상은 또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누구나 다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여행을 가고 뭐 1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혼식하고 이런 거는 또 갑자기 2년 만에 처음 경험한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일이 닥칠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가 좀 앞서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반전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너무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일반 소비재 쪽에 치중됐던 뭐 어떤 구매력이 뭐 일반 서비스 쪽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뭐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보면 이제 뭐 여행 수요나 이런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도 가고 싶잖아요. 근데 가기가 좀 쉽지 않은 입장이고 그런 수요가 일로 쏠려버리면 일단 시장에 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여행 붐이 엄청나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없는 세상을 준비해서 그쪽으로 좀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받던 업종들, 뭐 의류업이 됐든 간에 뭐 여행이든 항공이든 이런 쪽 중에서 주가가 좀 덜 오르고 반영이 덜 된 쪽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좀 좋은 성과가 있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소비재가 있을 수 있겠고요. 뭐 먹는 거, 음식, 입는 거, 여행, 항공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히면 이제 경기 소비재 쪽으로 이제 뭐 자동차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 광범위한 소비의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보면 인사이트를 가지고 대응하라고 하셨고요. 강 대표님께 앞서 시간이 되네요. 뭐 ESG라든지 행동주의 이런 얘기를 이제 표방하면서 그것만 이제 라이프 자산운용에 그것만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그 팩터로 그 부분을 가실 텐데 그런 소위 착한 투자가 이해는 되는데 이게 솔직히 뭐 돈이 되냐? 수익이 나냐? 이런 고민들이 사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실제 운용을 하시면서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시거나 좀 보여주실 계획인가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ESG 행동주의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좀 너무 허황된 거 아니냐, 뭐 이런 허황까지는 아니지만 좋긴 한데 점점점.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착한 투자가 돈이 되는 투자라는 확신이 좀 최근에 생기고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새 이제 뭐 SNS라든가 이런 그 정보의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사실 기업의 평판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거의 매출과 이익으로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뭐 지배구조의 변화라든지 또 어떤 스캔들 때문에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뭐 크게 뭐 2배, 3배 출렁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착한 기업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 착해지는 기업이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기업의 평판이 개선이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요인이 돼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어떤 그 기업들이 이윤 추구만으로는 그 성공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 ESG 행동주의라는 게 그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착한 기업이 되는 저희가 저의 투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상당히 돈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착한 기업이 돈을 번다는 보장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나쁜 기업이 크게 돈을 벌거나 당연히 해야 될 경영자의 책무를 회사의 자산을 잘 운영하지 못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그 부분 충분히 개선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의장님, 작년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면서 아주 다행스러운 예. 현상이죠. 투자에 예, 관심을 그렇습니다. 갖게 됐는데 예, 예. 다만 이제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올해 어려운 장을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자들 특별히 주식시장에 처음 발을 들인 우리가 주린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이제 뭘 보고 어떻게 공부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강 대표도 방금 네. 말씀을 드렸지만은 쉽게 돈을 버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노력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뭐 거품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좀 붐업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항상 뭐 새로운 경제가 탄생하는 것도 거품 뒤에 탄생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붐이 일어나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회로 삼아서 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이시고 좀 그 주식이 뭐 누가 살고 누가 팔고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지는지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런 공부를 좀 하시면서 뭔가 본인만의 좀 전략, 내 몸에 맞는 그런 거를 좀 찾았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저는 하고 있지만은 제가 뭐 돈을 잃는 걸 워낙 싫어하고 뭐 많이 벌기보다는 나는 잃기 싫어 이런 사람만 하는 거라서 누구한테나 맞는 전략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감이 좋으시거나 뭐 이런 모멘텀에 강하신 분은 모멘텀 투자를 어떤 특정한 원칙을 세우고 열심히 하시면 성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려하고 이제 멋진 옷이 이제 뭐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싼 옷이 좋은 옷이 아니죠. 자기 몸에 일단 맞아야 되고 잘 어울려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좀 전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좀 책을 좀 많이 읽으시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뭐 좀 주식 매매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카테고리는 저는 이제 고배당주랑 그다음에 이제 지주사를 좀 눈여겨 보고 네. 있어요. 예전에 보면 10몇 년 전만 해도 우선주는 당연히 보통주의 3분질, 심지어는 5분질 가격이 거래가 됐어요. 보통주가 10만 원인데 우선주는 2만 원 이랬습니다. 10몇 년 전에. 요즘 우선주가 높은 것도 많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삼성전자 같은 거 보셔도 네. 우선주, 보통주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인식만 바뀌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지주사나 고배당주 네. 좀 눈여겨 보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선주는 그냥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가는 측면도 분명히 종목별로는 있긴 한데요. 그래도 또
기대를 제가 뭐 어떤 종목 유망합니까라고는 오늘 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래도 또 눈여겨볼 섹터까지 얘기해 주셔서 배당주나 지지사 얘기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강대건 대표님은 처음 뵀는데 아주 뭐 샤프하시고요. 우리 이채원 회장님은 제가 오래 뵀지만 이전보다 아주 편안해 보이십니다. 아, 예, 그런가요? 이제 어떤 책임감에서는 좀 풀려나셨기 때문에 시장에 좋은 어떤 인사이트와 뷰 또 좋은 운영으로 정보도 그렇고 길을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오늘 기획 특집 라이프 자산 운영 이채원 이사회 의장 강대건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